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10-519-2231. 선관위가 가져서는 안 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 판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모순된 구조를 타파하고 이 선관위 사전선거 이런 제도 자체를 없애야 돼요. 사전선거 그 제도 도입한 그 자체가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요. 그거는. 물론 그 당시에 누가 발의했는지 몰라도 그 뒷 배경은 반드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작당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지정선님께서 이거 문경에서 홀로 외롭게 1인 시위를 해왔단 말입니다. 부정선거와 관계돼서. 그런데 정말 29일, 30일 양일간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졌죠. 당연하죠. 저는 뭐 화를 알았죠. 옛날에도 했고 그 5년 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 그만큼 그 황교안 총리라든가 공병호 박사라든가 그렇게 박지원 변호사라든가 뜨더라도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오거든요. 왜 내려오느냐? 그 부정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수를 많이 만들고 그래 하니까 그게 권력을 갖고 하니까 좋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라요. 특히 민주당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선관위하고 한패가 돼갖고 그래고 국회의원을 뭐 50명씩 이렇게 의지를 만들라고 양산하니까 자기들은 그게 그야말로 이 나라를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법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라요. 그래서 너무 달콤한 유혹이네요. 지금 또 한다고 저는 이제 분명히 또 받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국민의 힘에서 이것을 제지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그 인정 그쪽 편을 들어준 그렇죠. 거죠. 민변 편을 들어준 국민의 힘에서도 부정선 없다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자기들은 알아요. 부정선거를 다 알아요. 알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그 부정선거 카르텔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힘의원들도 그 이제 지도부들도 자기들 자리가 이제 보장이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이 다 같은 편이더라요. 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 지정 선생님께서는 애국 충정으로 이곳 뭐 충절의 고장, 충정의 고장, 문경에서 이 더위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질 정도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걸 어떻게 타파하고 이걸 바꾸고 부정선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글쎄, 참 저도 어떤 데 잠이 안 와요. 이걸 얘기를 해도 알만한 사람들도 부정하는 거라. 부정선거 있을 수가 없다고 화를 내거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부정선거, 특히 국회의원 부정선거는 아마 20대 때부터 아마 20대, 21대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법 체계가 완전히 와해가 되어버렸어요. 무너졌죠. 와해가 됐고 부정선거가 일상화된 이 사회는 거죠. 그야말로 원시 사회, 정글과 같은 곳이라요. 법도 없고 그야말로 악마의 근성만 남은 거예요. 성향이 내 명예와 권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살인뿐만 아니라 도둑질뿐만 아니라 국가를 구렁텅이에도 넘길 수 있는 그런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이제 막가밭이 마지막 단계의 그런 정글 법칙이랄까 그것만이 난무하는 거라요. 겉으로 보면은 사회가 뭐 참 부유하고 또 살만하고 그러니까 점잖은 문화민족처럼 보이지 몰라도 그 내면은 뭐죠? 그야말로 악마들의 아비규환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정선거를 타파를 못하면 나라는 완전히 끝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정선거와 관계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탄핵되죠. 계엄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결국은 실패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축출된 거라요. 그렇죠. 자, 이래 상황에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어떻게 타파해야 되느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또 지금 무소속의 황교안 후보가 오랫동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까지 하신 분도 앞장서서 운동을 펼쳤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문수 후보께서 본인이 당선되면은 선관위 이 구조를 손을 본다 했고 또 특히 사전선거를 철폐한다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희망이라고 봅니다. 아예 사전 투표제를 없애버리겠다. 본투표만. 그렇죠. 그 사전 선거를 없애겠다고 이제 공언하고 공약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죠. 이 사회에 엄청난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했죠.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전부 은폐를 했거든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조갑재 씨 같은 경우는 정규재 씨 같은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른다 하면은 능력이 부족이고 알면서도 저렇게 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거대한 이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거대한 무슨 세력에 의해서 그 세력들의 하수인 내지는 손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한 번 경험한 부정선거로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계속 사전투표만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홍준표, 문재인 그러니까 19대가 되겠군요. 그 당시에 사전투표를 했을 때 분명히 사전투표 용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후보 사이에 간격이 없고 제가 이제 이번에 사전투표 하니까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더군요. 대통령 후보. 근데 그 당시는 이 후보분들이 이게 간격이 붙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도장을 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찍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본투표 용지가 무슨 부정선거 관계에 대해서 공개돼가지고 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건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후보 사이에. 그래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어찌됐든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고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지금 뭐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한 것과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계몽령 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이 사전투표 기간에 지금 뭐 일부 보도에 보니까 뭐 투표용지가 어찌됐든 밖으로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식사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뭐 투표용지 안에 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지금 보면은
부정선거를 공식적으로 그 제기를 안 하니까 예. 제도권 안에서 예. 선거 안에서 대놓고 부정선거를 하는 거라. 대놓고. 예. 누가 아무리 뜨더라도 예. 누가 아무리 뜨더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 예. 우리 위에는 판사들이 있고 예. 또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우리를 엄호한다. 예. 누가 아무리 찢어도 상관없다. 대놓고 하는 거라. 대놓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 얘기는 이거 보고 한 게 아닌데 이 부정선거와 관계된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 상권 분립 국가 아닙니까? 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 지영선님께 말씀드렸던 이 선관위라는 이 괴물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예. 이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보다 더 위에 옥상옥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예. 본인들이 그래서 대통령을 얼마든지 세울 수도 있고 내려앉힐 수도 있고. 그렇죠. 국회의원들 모든 것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 공천도 마음대로 주고 안 주고 예. 이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라. 예. 심사를 하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국민이 정상적으로 주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일상화하는데 이것은 악마들입니다. 예.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서 제거될 악마들입니다. 저는 그 20대, 21대 그때 국회의원 선거를 보고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지금도 그 전혀 그게 이제 개선이 안 되고 하거든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20대에 보면은 사전선거에 경기도 서울에 사전선거 그 득표율이 64대 3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64% 득표하고 그 일률적으로 그때 한국당인가 그거는 36%를 득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서울 거기만 해도 한 50군데 의석이 민주당으로 간 거라요. 또 지난번 21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서울 경기도 그 지자체장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기초단체장 94%가 민주당이 그 당선됐거든요. 그거는 북한도 그런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94% 그 당선됐다는 것이 그 경기도 서울 전체 단체장들이 기초 단체장들이 이제 민주당이 94% 당선되고 그 또 64대 36이라는 천편일률적인 그런 비율로 민주당이 그 사전선거에 승리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그 있을 수 없는 노골적인 그 부정이 아니겠어요? 야, 참 이걸 뭐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21대 총선에 제가 종로구에 국회의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붙었던 분이 민주당의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교안 전 총리, 그리고 이제 제가 공화당 후보로 이제 종로에서 붙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얻은 득표가 78표 얻었습니다. 물론 선거 비용으로 총 사용한 금액은 360만 원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360만 원을 쓰고도 국회는 완주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캠페인하기 위해서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78표, 그러니까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에 최하위 득표 해서 제가 이제 정계를 떠나야 되겠다. 야, 아무리 내가 320만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현수막을 달지 않았습니다. 현수막을 달게 되면 500만 원을 쓸 것 같더라고요. 현수막가를 빼니까 최종 금액은 320만 원으로 그 가정집에 보내는 우편물 다 만들고
다 해서 총 포스터도 만들고 해서 총 선거 비용으로 쓴 금액은 320만 원 정확하게 저희들이 신고했는데, 근데 78표,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의 부정선거가 적용되지 않았겠습니다만은 78표를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야 될, 아무리 320만 원을 써도 78표까지는 저는 780표 정도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78표 나오면서 제가 정치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정치에서 떠났습니다만, 어찌됐든 부정선거는 정말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예, 이런 심각한 가운데 어찌됐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문경이 뭐 대도시는 아니고, 예, 이런 소도시에서 이렇게 지성선님께서 이렇게 단식 1인 시위를 하시면서 부정선거 캠페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동적이고, 많은 분들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또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앞장서 주시니까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선임 뭐 가슴에 뭔가 이거 배지라 그러나요? 뭐 하나 달려 있어요. 김문수 그 후보를 지지한다 하니까, 그 이번에 그 서울 그 대화빌딩 거기 가서 스님들 한 30명 모여갖고 김문수 후보 지지하면서 배지 하나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가슴에 콱 박으셨네요. 자, 이 사전투표, 어찌됐든 부정선거 얘기는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하면서 사전투표율이 역대급입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유리할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가 100% 당선된다고 보고, 보고 사전투표는 저 민주당 그 팀에서 그 자기들 뭘 해보려고 그 꾀를 써서 이분만 했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했고 저 지난번에도 했고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했는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지만서도 총선은 2분 확실히 했는 거 제가 다 압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전선거 하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이제 민주당에서 장기를 내서 뭐 이제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자질 면에서 월등하잖아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이 시대에, 그죠? 야, 김문수 같은 저런 후보가 있다는 자체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희망을 주는 거라요. 이렇게 사회가 타락해도 저런 분이 있었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보면은 어떻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참 경제도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됐는데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는가? 극과 극의 그 장면을 보이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때는 다시 우리가 그야말로 동방의 등불로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이재명 같은 분을 선택할 때는 그야말로 북한이라든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같은 그런 극단적인 그 세계로 추락할 수 있는 뭐 시험지랄까 바로미터랄까 그러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정선님께서는 부정선거가 아무리 부정선거를 해도 문수보살, 부처님이 가피를 건 문수보살이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약었거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많이 챙기잖아, 누구든지, 그죠? 그 극자파 빼고 알게들 빼고 보면은 김문수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도 그것은 이제 좀 푸근하고 자기한테 돌아올 게 있지만서도 예. 이재명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사실 겁나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예. 그 이재명 그 후보 주위에 20명 이상이 죽었다 하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그 본인도 그 이제 김부선 씨한테 한 얘기라든가 그 부인이 그죠? 법인카드를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아들도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이제 20대가 2억 3천만 원어치 도박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도박도 그렇고 뭐 이제 그 여자들 그 연예인들 뭐 그 하고 욕설 하고 하는 거.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지배하는 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옥이죠, 지옥. 예. 지옥 따로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들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은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 자기들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김문수 후보가 대의되고 또 뽑는 것이 국가 운으로 봐서도 국가의 그 미래를 보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대의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끝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행보 어떻게 될까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배신자로 낙인찍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또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됐지만 오히려 단일화 안 된 것이 오히려 김문수 후보에 훨씬 더 득이 될 것이다.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있고 삶의 그런 뚜렷한 그 색깔이잖아요. 그러나 이준석 같은 분은 젊은 사람으로서 또 삶의 그런 깊은 향기가 아직 부족하고 저력도 아직 느껴지지가 않죠. 그래서 그 한동훈 씨라든가 이준석 같은 사람들은 젊다는 것이 물론 좋지만서도 그 삶에 배어나는 그 삶의 향기랄까 그런 것이 아직 부족하죠. 삶의 향기, 사람의 냄새, 그렇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을 나야 그 매화의 그 진한 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그 매화가 이제 짙은 향기를 내품을 수 있듯이 삶에 대한 고뇌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희노애락도 같이 느껴보고 그 속에서 이제 삶의 향기가 나는데 그 한동훈 그 씨나 이준석 씨한테는 물론 언변이라든가 이런 재치는 있을지 몰라도 잡기는 나가구나. 그 삶에 대한 진중함이라든가 그 신뢰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그 사람들한테 주지 못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 대신 김문수 후보는 그야말로 낭중지출하고 주머니 속의 그 송곳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자기의 그 삶을 이제 그 검소하게 그냥 살았지만서도 표시 안 내고 살았지만서도 그 미담이라든가 그 살아온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모두가 이 시대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요.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굳이 단일을 안 하더라도 또 최선을 했고 단일하기 위해서 최선을 했고 그렇죠. 지금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김문수 후보에게 영상 편지 하나 남겨주시죠. 김문수 후보도 반드시 이 방송을 시청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제까지 살아오신 소신대로 그렇게 끝까지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정선거 부분에 있어서 추호도 용납하지 마시고 그 옛날 노동운동 하실 때처럼 이 부정선거가 이 나라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고 또 개선해 주시고 그 전에 대통령으로 반드시 당선되기를 확신합니다.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명가 010-519-2231